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저희가 확실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자, 뉴스 사이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금요일의 새 코너.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신장식과 프렌즈 특집에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 4월 7일이었어요. 그때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전 뭐 이상민 씨한테 묻어간 것 뿐이에요. 저는 양변님한테 묻어갈 뿐입니다. 아이고, 예. 묻어가기는 우리 이상민 씨가 너무 커요. 그렇습니까? 두 분한테 제가 묻어서 전체 1등을 했다. 네. 아유, 1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두 분 다시 불러달라는 청취자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밖에서도 우리 제작진이 저에게도 당부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도 재밌게 해달라. 근데 신장식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변호를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충분히 재밌으세요. 아. 연기력이 그래요? 있으시다. 맞아요. 그리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 예. 청취자분들 시켜도 할 겁니다. 오늘도 잘 묻어가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묻히기에는 네. 좀 크세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진짜 둘러싸요 막. 어떻게 묻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상민 씨 속엔 상민 씨가 너무 많아. 10여 명 되죠 벌써. 한 10여 명 됩니다. 자, 저 시작하자마자 잠깐 예. 한번 다녀가셨어요. 앞으로 청계천 길도 산책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을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회복하신 겁니까? 그럼요. 발팔해요. 테니스 내가 오래 쳤잖아. 그렇지. 이봐 장식이.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닙니다. 저도 테니스 한번 같이 쳤으면 좋겠네. MBC잖아. 예. 내 MB고. 그래요. 청계천 잘 있는지 4대 강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하러 가려고 그래요. 어때요? 그래서 서울에 비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갑자기 날씨가 이런 거 아니야? 제대로 왜 저래 제가? 자파 패널이야? 저는 이름 안 올라갔어요. 마침 그때 출연을 안 하셔가지고 이름이 운이 안 좋아.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MB 확실히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지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사쟁점 해설과 더불어서 숨겨왔던 연기력 그리고 예능감까지 잘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씬스틸러는 어떤 코너냐면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정치권 시선 강탈의 주인공 이분들 만나보자. 예?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씬스틸러 만나볼까요? 누가 뭐래도 이번 주 최고의 씬스틸러는 태영호 최고위원 아닐까 싶습니다. 참.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 불거졌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무슨 후원자들 쪼개기 후원. 쪼개기 후원 나왔죠. 그 다음에 후원자들 손자 손녀들 청년 특별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이 연타석으로 쭉 나왔거든요. 자, 이번 그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런 거 대통령실에서 뭔가 지금 최고위원이 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녹취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게 사실 귀에 들어왔을 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논란이 크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사실 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봐요. 네. 이제 1년 됐고 네. 최고위원회가 그동안 사실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굉장히 국민의힘에 논란이 많았는데 딱 뿌리자마자 그런 일이 터졌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면 그게 문제가 아닐까. 특히 사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어느 게 사법적으로는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나 다들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네. 그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정말로 당내 경선에 개입을 했거나 영향을 끼칠 선거 개입을 한 거면 그 형사처벌했던 사람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담당 검사로 직접 관여했던 분이 그 판결문에 나와요. 한동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2년이에요, 2년. 실형받았던 지금 그 법무부 장관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히 여권 인사들도 비판과 쓴소리, 특히 비윤 쪽,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는데
이때 순간 가장 강력한 멘트를 하면서 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 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아유, 꽃이다. 이것도 주어는 없습니다. 네. 오,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그동안 조용하셨잖아요, 되게. 예. 비가 내리는데 라면 먹고 싶어요. 국민과 함께라면. 아유, 재밌어. 아하하하.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말을 빗대서 다시 그대로 반사하는 식으로 돌려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이제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안철수 의원한테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야 이거 좀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본인이 이진복 수석이 직접 했어요. 그 네. 얘기는 전해진 게 그러니까. 아니라 기자들 그렇죠. 앞에서 맞아. 직접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일정을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 동안 일정 중단하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안철수 대표님 왜 하루 동안 일정 중단하신 겁니까? 아, 그거는 여유라고 좀 봐주십시오. 아니, 네. 실망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라면 먹고 싶어요. 싫어요. 지열과 함께라면. 예. 자,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천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했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아니라고 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전화를 했고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등장하셔서 또 한 말씀 딱 하셨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종인이라고 봐요. 태영호 의원이 듣지도 않은 것 같다가 자기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 현역 의원들이 과연 내가 총선에서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한 문제로 전파를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장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요? 그 1등 했다고 우리 태섭이는 왜 부르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금태섭 그렇기 의원님. 조만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은 뭐냐면 공천을 둘러싼 불안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불안감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 아니 어느 때나 국회의원들이야 뭐 선다우사가 아니라 내 배지가 우선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이잖아요. 오히려 네네. 이제는 국민들도 안 믿잖아요. 선다우사라는 얘기. 예. 그래서 공천 가까워지고 선거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긴장들 하는 건 맞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이번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고인물 안에서 뭐 몇 석 안 바뀌고 그냥 새로운 경쟁자? 웬만하면 근데 이번에 막 무더기로 막 어디서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주로 서초동 쪽에 계신다는. 그렇죠.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진출하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게 근거를 가질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정치판에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예전에 검찰총장 때까지 어떻게 불렸어요? 윤석열 사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기껏해 핵관이잖아요. 이거 만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사단을 다시 여의도에도 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갑자기 네.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르신. 아니 양지열 변호사는 훌륭한 해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만간 제3지대로 불러야 된다고 봐요. 근데 부르면 오세요, 양지열 변호사. 어르신 제가 좀 네. 안 받으면 컷오프라고 봐요. 지금 8882님 태영호 본인 성대모사는 안 되시나요? 하다가 어느 지역 성대모사인지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예. 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보니까 예. 옛날 연변 총각 강성범 씨가 강성범 씨.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또 좀 특화돼 있죠. 네, 특화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연변 총각. 그러면 이제 윤리위 징계에 올라가면 이게 뭘 가지고 징계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단체 한 군데가 이진복 정무수석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징계위에서는 태영호 최고를 윤리위에서는 뭘 갖고 징계 대상이 뭘지 뭐 품위유지 위반입니까?
그냥 거짓말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일단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는 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이제 JMS라고 SNS에 올린 부분 네네. 그리고 이제 제주 4.3과 관련된 사실상 망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그 부분만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론된 거는 올리기 전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네. 태용호 의원은 그때 이제 과장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예, 했지만 예. 대통령실의 의중을 자기는 따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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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흐름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두 개만 갖고 징계할 것 윤리위가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씬 스틸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번째 씬 스틸러는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유리입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와우. 한미 동맹, 이거는 그 안보 동맹, 기술 동맹, 이거 해가지고 가치 동맹까지 쭉쭉 뻗어 나가야 됩니다. 예. 누구와 함께? 여보. 우리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동안 우린 국정 파트너야. 양반 왜 안 웃어요, 그거? 아니 좀 닭살이 돋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지금 보는데. 내가 통기타도 받아왔어요, 그거. 네. 돈 맥클레인 거. 돈이 형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부르고 온 윤석열 대통령. 내일 모레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실? 저기 혹시 엔카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노래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래 부르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 기시다 총리한테 노래 시키시는 건 어때요? 그 청주 들고 와가지고 아, 에일리에 청주. 보여줄게 어떻습니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우린 국정 파트너야. 이게 좋겠네요. 그만 국자 파트너 좀 그만 찾으세요. 아니 숯불 불고기 이런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약긴 있구죠. 숯불 불고기. 야끼니꾸 아닙니다. 숯불 불고기 한식. 숯불 불고기. 홈파티에선 뭐 계란말이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라면에 계란 2개를 넣어서.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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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기자들 만나서 또 김치찌개 얘기를 하셨죠. 아니 계란 4개를 넣는 거 어떻습니까? 한일 동맹 이런 거 한미일 동맹 어때요? 그거? 계란 3개. 세 개. 세 개. 한미일.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분위기와 기세 몰아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분위기도 반전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엊그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중국 혼밥 이야기를 이게 그냥 저는 참여자가 한 거라고 처음에는 뉴스에서 봤는데 다시 쭉 찾아보니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혼밥 8끼 얘기를 했다라고 참여자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그 만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뭐 우리끼리 지금 반은 이제 재밌게 하자고 예, 밥 먹는 그렇죠. 얘기를 뭐 김치찌개를 먹느니 뭐저 숯불고기를 먹느니 얘기를 했지만 정상들 간의 회담에 있어서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네. 밥을 잘 먹였다, 환대를 했다, 이 음식을 좋은 걸 내놨다라는 이면은 우리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충분히 받았거나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밥을 잘 사줬다라는 쪽에 오히려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의 혼밥은 조찬이었죠. 아침밥을 정상들끼리 같이 먹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내부 일정들 뭐 기자들하고 먹거나 아니면 같이 갔던 뭐 그 관리들하고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일정 조율하는데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굳이 이제 중국에 있는 서민들 식당을 찾아가서 일부러 갔다는 예. 거거든요. 그걸 혼밥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건데 그걸 아직까지 들고 나오시면 좀 너무 좀 그래요. 또 어떤 기사는 또 여전히 참여자가 한 얘기다. 또 어떤 기사는 또 윤이 직접 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이렇게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왔다 갔다 자체가 해.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근데 그 아침 서민식당이 뭐냐면 제가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까먹었는데 약간 두유랑 예. 빵 예. 중국식 빵 이거 찍어 먹는 거거든요. 이게 예. 중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정말 소탈하고 우리가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한국 대통령이 해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일정인데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언론에서 혼밥. 그걸 좀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또 지금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하셨던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에 했던 참 그리고 이제 1년 돼가는데 문재인 정권 얘기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 전 대통령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혼밥 하시느라고 뭐. 전 어떻게... 대통령이라 하지 마세요. 예. 이제는 책방 사장, 무비 스타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1년 다 돼가는데 또 문재인 얘기합니까? 문재인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하하, 혼밥이 문제가 아니죠. 예. 빈손 외교가 문제다. 오. 좋아요. 그만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배우로 요즘 책방 매출도 좋고 손님도 많이 와요. 양변 좀 놀러 와요. 그 맨날 가보겠습니다. 방송만 하고 있지 말고. 좋아요. 네. 아이고, 예, 이런 입장이시다. 혼밥이 문제가 아니라 빈손 외교가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번 주 마지막 신 스틸러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귀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에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실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드모아젤, 고맙습니다. 마드모아젤. 프랑스에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의 그 굵직함 그대로 약간 좀 속도만 조금 좀 더 이상민 씨가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톤은 그대로 살리셨네요. 예. 그 당일날은 그 굉장히 결연하게 빠르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자, 이번 주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송 대표는 별건 수사, 나를 구속하라. 약간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약간 출사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이 송 대표의 이런 주장, 검찰은 수사 절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별건 수사 논란은 항상 따르지만 네. 검찰에서 언제 수사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잖아요. 네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죄가 나왔는데 그럼 눈 감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평소보다도 약간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고 결의에 찬 듯한 느낌을 네네네. 저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라고 하지만 그게 궁지에 몰려 있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 자신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출사표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간 게 아니라. 그 마드모아젤과 고방 달라부, 봉주, 고맙습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계셨었는데 언제 사실 현실 정치로 다시 복귀할 거냐에 대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급소환돼서 현실 정치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자, 돈봉투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그런데 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영장 기각됐었는데 어제 13일 만에 다시 영장 재청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속영장 이거 뭐가 관건이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뭘 이제 검찰에서는 추가로 했냐면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구속 사유니까 구속 사유가 보강이 됐다라는 입장인데 네.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보통은 기각할 때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하잖아요, 판사가. 네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사유를 쓴데 그 중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 같은 증거인멸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이 됐는데 예. 문제는 거기 또 기각 사유 중에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뭐 더 할 게 없네. 뭐 증거가 확보됐으면 인멸을 시도해봤자 그걸 가지고는 뭐 증거 인멸할 수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 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 기대되시죠? 두 분, 이상민, 양절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오, 쌍젤리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날 뵙겠습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봉수아.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